사람은 채우는 법은 배워도 비우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뽑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을 세웠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는가였다. 채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버리는 일은 두려움을 동반한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젊은 시절, 나는 실패를 통해 배웠다. 첫 사업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낡은 아이디어, 실패의 자존심, 불필요한 인맥까지 다 정리하니 머릿속이 맑아졌다. 여백이 생기자 방향이 보였다. 공간이 있어야 기계가 들어가듯 마음이 비어야 운이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그들의 방은 물건으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하다. 불안한 자는 채우려 하고 채우면 더 불안해진다. 성공이란 결국 버림의 총량으로 결정된다. 책상 위의 질서가 사고의 질서를 만든다. 나는 임원들의 책상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안다. 복잡한 책상엔 늘 핑계가 있고 정리된 책상엔 결단이 있다. 버림은 훈련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가장 먼저는 물건부터 비워야 한다.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과감히 내보내라.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구조를 바꾼다. 공간이 생기면 시선이 넓어지고 시선이 넓어지면 생각이 깊어진다. 다음은 인간관계다.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려 하면 결국 자신이 짓눌린다. 인간관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떠나야 할 인연을 붙잡지 말고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조용히 문을 닫아라. 그 용기가 새로운 인연을 불러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다. 과거의 성공은 자부심을, 실패는 두려움을 남긴다. 그 두 가지 모두 미래의 걸림돌이다. 나는 매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작년의 성공 사례를 지워버렸다. 이미 지난 성과는 내일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늘 새로워지려면 어제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버리면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손해는 붙잡고 있는 동안 일어난다. 낡은 것을 쥐면 새로운 것을 잡을 손이 없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도 없다. 인생은 늘 공간 싸움이다.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만이 더 큰 행운을 품는다. 나에게 버림은 경영의 시작이었다. 나는 매년 올해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적었다. 낡은 제품, 낡은 방식, 낡은 생각. 그것들을 제거할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사람도 기업도 인생도 정체는 버리지 못함에서 온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의 방에는, 마음에는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단 하나라도 버려라. 책 한 권, 기억 하나, 혹은 후회 하나. 그 작은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비움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기 혁신이다. 버리는 자만이 얻는다. 그리고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운과 돈을 불러들인다. 세상은 시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수많은 창업자와 직원을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완성의 문턱에서 멈춘다. 시작은 재능이 하고 끝은 성실히 한다. 결국 성패는 누가 끝까지 가느냐로 갈린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노트를 썼다. 실패한 이유, 배운 점, 오늘 할 일. 그 노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다. 단지 나 스스로에게 약속하기 위한 기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옮겨 적고 다시 읽고 다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한 줄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삼성이 성장하던 시절 나는 늘 물었다. 지금 이 일은
마무리되었는가? 나는 과정보다 마무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미완의 일은 돈을 낳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떠올리지만 완성된 결과물만이 시장을 움직인다. 공장에서는 미세한 조립 하나가 완성을 가른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나사 하나를 돌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된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단순한 끈기가 아니다. 그건 자기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다. 오늘 정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불편해도 완성시켜 놓는 습관. 그 습관이 모여 신뢰가 되고 신뢰는 곧 운이 된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를 지켜본 사람에게 쌓이는 보상이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들이나 기술자들을 보며 자주 생각했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완성하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써서 내는 사람은 극히 적다. 기계를 잘 설계하는 사람은 많지만 완성품을 내놓는 사람은 소수다. 그래서 경쟁률 100일이라는 말은 대부분 허수다. 실제로는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10명도 되지 않는다. 결국 경쟁은 꾸준히 남는 사람끼리의 싸움이다.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끝을 본다. 남들이 흥미를 잃을 때 그들은 묵묵히 남는다. 남들이 떠날 때 그들은 마무리한다. 그 차이가 쌓여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된다. 나는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단지 중간에 멈춘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다. 세상은 완성된 결과만을 기억한다. 미완의 노력은 아무리 훌륭해도 역사에 남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건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는 행위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방식이다. 운은 언제 오는가? 항상 끝자락에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에서 멈춘다. 그러나 그 마지막 10%를 채우는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간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에게 운이라는 이름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시작한 일을 끝내라.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끝까지 간다는 그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 우는 끝에서 미소 짓는다. 끝까지 가는 자에게만 그 미소가 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의욕이 생겨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믿는다. 행동이 먼저고 의욕은 나중에 따라온다. 기분이 좋아야 움직인다면 평생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귀찮음이라는 이름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몸이 무거웠다. 돈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이 귀찮게 느껴진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나빠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이 내 인생을 지탱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도 책상에 앉고 마음이 흔들려도 공장으로 나갔다. 그렇게 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생각이 몸을 따라오기 시작한다. 귀찮음은 인간이 만든 가장 교묘한 함정이다. 그 안에는 게으름, 두려움, 완벽주의가 섞여 있다. 지금은 준비가 덜 됐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은 다 귀찮음을 포장한 핑계다. 나는 그런 말을 내 입에서 없앴다. 대신 이렇게 바꾸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안 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결정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삼성이 처음 가전사업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기술도 경험도 시장도 없었다.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귀찮지만 일단 해보자고 말했다. 그 한 걸음이 한국 산업의 방향을 바꾸었다. 거창한 비전보다 귀찮음을 뚫고 움직이는 힘이 회사를 키운 것이다.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그저 계속 걷는 자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을 뿐이다. 하루를 건너뛰면
기회도 함께 지나간다. 세상은 생각만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귀찮음을 이긴 사람은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이다. 그 싸움은 조용하지만 평생 지속된다.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는 일, 미뤄둔 전화를 거는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끝내는 일.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수많은 직원에게 말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끝내라. 완벽함은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이다. 불완전하더라도 완성한 자가 결국 시장을 움직인다. 세상은 완벽한 생각보다 불완전한 실천에 보상한다. 귀찮음을 이긴다는 것은 오늘을 이긴다는 뜻이다. 오늘을 이긴 사람이 내일을 바꾼다. 귀찮음을 핑계로 하루를 버린 사람은 그 하루가 쌓여 일생을 잃는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은 나 자신을 이겼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성공한 날이다. 행동이 모든 변화를 만든다. 의욕은 변덕스럽지만 행동은 배신하지 않는다. 귀찮음을 이긴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결국 성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귀찮음을 이긴 하루들의 총합이다. 나는 책을 좋아했다. 그러나 단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은 사업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나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도 무엇이 잘못된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유명한 철학서도 훌륭한 경영학 교과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흔한 자기계발서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책이 내게 알려준 것은 단 한 문장이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라. 그 단순한 문장이 내 머리를 쳤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바꾼 책을 찾는다. 그러나 사실 책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읽는 시점에 나 자신 이 인생을 바꾼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한낱 종이 묶음일 뿐이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방향을 찾던 사람에게는 평범한 문장 하나가 등불이 된다. 나에게 그 책이 그랬다. 책은 거울이다. 거울은 스스로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사업의 원리를, 사람의 본성을, 그리고 나의 한계를 보았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내 안의 무질서를 정리해 주었다. 그것은 마음의 청소였고 사상의 정리였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늘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 산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판단에 흔들리고 결국 운을 붙잡지 못한다. 책의 힘은 정보를 주는 데 있지 않다.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는 데 있다. 좋은 책은 당신을 멈추게 만든다. 읽다가 고개를 들고 스스로에게 묻게 한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다. 나는 사업 초기에 세계 각국의 경영서를 읽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모든 경영은 인간의 문제다. 기술보다 사람, 전략보다 마음. 책을 읽을수록 나는 숫자보다 인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늘 임원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공부하라. 그것이 최고의 경영이다.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읽는 책의 수준이 곧 인생의 수준이다. 가벼운 책만 읽는 사람은 얕은 생각을 하고 깊은 책을 읽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권이라도 끝까지 읽는 태도다. 수백 권의 반쪽짜리 독서보다 한 권의 완독이 인생을 바꾼다. 읽고 밑줄을 긋고 다시 읽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지식이 지혜로 변한다. 지금의 나는 인생을 바꾼 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 책은 이미 내 안에 있다. 책의 문장은 사라져도 그 문장이 내 안에 남아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배움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과정이다.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 하나가 회사를 바꾸며
하나의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오늘 당신이 읽은 단 한 줄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손에 쥔 것을 놓는 일을 두려워한다. 버린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내다버리는 게 아니다. 그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건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나의 추억이야. 이건 아깝잖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과거에 붙잡혀 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 산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버렸다. 수익이 나던 사업도, 애착이 남던 인력도, 미련이 남던 프로젝트도 과감히 정리했다.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비어지는 듯 했지만 그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쓸모없는 자료와 낡은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그걸 치우자 머릿속이 맑아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이 보였다.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생기고, 습관을 버리면 사고가 넓어지며, 관념을 버리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늘 말했다. 버릴 줄 모르면 얻을 수도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채우는 데만 익숙한 사람은 결국 넘쳐서 무너진다. 성공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비워야 할 때를 아는 사람만이 성장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그래도 그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깝다는 말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새 길은 없다. 새로운 기회는 항상 낯설고 불편한 곳에 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운은 절대 당신에게 머물지 않는다. 용기는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다. 자기 미련을 끊는 힘이다. 미련은 곧 집착이고 집착은 결국 판단을 흐린다. 나는 많은 경영자를 보며 느꼈다. 위대한 자와 평범한 자의 차이는 결국 버릴 줄 아는가에 달려 있다. 위대한 자는 자신이 만든 것조차 필요 없으면 버릴 줄 안다. 한 번은 오래된 사업 파트너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냉정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냉정해야 따뜻함을 지킬 수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한다. 그 구분이 명확할 때 인생은 단단해진다. 모든 버림의 끝에는 자유가 있다. 버리고 나면 후회보다 평안이 남는다. 공간이 생기면 빛이 들어오고 마음이 비워지면 운이 들어온다. 비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 철학을 몸에 익힌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오늘 단 하나라도 버려라. 오래된 생각, 낡은 관계, 불필요한 물건 중 하나만이라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진다. 비움은 결단이며 결단은 운을 부른다. 버림의 끝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다음 기회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밀을 묻는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답했다. 무엇을 가질지보다 무엇을 버릴지를 결정하라. 선택은 곧 포기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끝내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수많은 가능성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갈림길에 섰다. 그때마다 나를 괴롭힌 건 무엇을 택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였다.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다. 한쪽을 붙잡는 순간 다른 쪽은 반드시 놓아야 한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인생이 단단해진다. 한때 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해보려 했다.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옛 사업을 놓지 못했다. 결과는 혼란이었다. 내 시간은 분산되고 마음은 분열됐다. 그때 깨달았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결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운명에게 내 삶의 방향을 맡긴다는 뜻이다. 그건 경영이 아니라 방임이다. 포기는 두려움을 동반한다.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지? 이걸 놓으면 다시 못 잡는 건 아닐까? 그러나 진짜 위험은 머무는 데 있다.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은 이미 한 바퀴를 돌고 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미래로 이동하는 결단이다. 과거의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모든 회의는 결정으로 끝내라. 결정 없는 회의는 시간 낭비다. 그들은 가끔 내 결단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리더의 책임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결정 후에 책임지는 용기에 있다. 선택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완전한 선택이라도 그것이 나의 결정이라면 길이 열린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실패보다 미결도를 더 두려워했다. 미결은 모든 것을 조금씩 죽인다. 의지도 기회도 운도 그 안에서 마른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운을 만날 수 없다. 선택에는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선택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다. 그건 사실이다. 무엇이든 선택하는 순간 삶은 단순해진다. 단순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단순한 조직은 강하다. 단순한 철학은 오래간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버릴 것을 정하는 데 썼다. 그것이 나를 지켜줬다. 모든 결정은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 운은 절대 머무르지 않는다. 운은 확신보다 결단을 따른다. 당신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움켜쥐려 하지 말라. 하나를 버려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 결단의 순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선택은 곧 포기이며 포기는 곧 성장이다. 포기의 아픔을 견딘 자만이 운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나는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내 계획과 상관없이 흐를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 붙잡아온 단 하나의 원칙이었다. 사람은 흔히 외부의 통제에 의존한다.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하고 누군가 인정해주면 자신감이 생긴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 흔들린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힘을 나는 자기 통제감이라 부른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운이 나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운이란 하늘의 영역일지 모르지만 그 하늘 아래 행동하는 건 결국 인간이다. 나는 늘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천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몸을 먼저 움직였다. 그 단순한 습관이 나를 지켜줬다.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운 좋은 사람은 대부분 행동하는 사람이다. 당첨되는 이유는 응모했기 때문이고 기회를 잡는 이유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운이란 움직이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 법이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불공평한 세상일수록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는 사람이 강해진다. 불평 대신 준비를, 조급함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통제다. 내가 사업을 확장하던 시절 외환 위기와 정치의 불안, 수많은 변수들이 내 앞을 막았다. 그때 나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단순한 질문이 방향을 잡아줬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면 결국 길은 열린다. 자기 통제감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다. 지금은 어려워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수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조용한 확신 덕분이었다.
사람들은 자존감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통제감 없는 자존감은 허상이다. 감정에 휘둘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을 잃는다. 진짜 자존감은 세상에 대한 통제에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제에서 나온다. 자기 통제감이 있는 사람은 비가 와도 걷고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방향을 지킨다. 그 조용한 힘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우는 준비된 마음 위에 머문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흐름은 당신의 편이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믿은 조용한 승리의 법칙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다. 나는 평생 운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운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미소 짓는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움직이는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얻은 운의 대부분은 기다린 결과가 아니라 응모한 결과였다는 것을.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운을 기다리는 사람은 로또를 사지 않고 1등을 꿈꾸는 사람과 같다. 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가는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수없이 문을 두드렸다.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는 10번의 시도 중 9번이 실패였다. 그러나 마지막 한 번이 회사를 살렸다. 그 한 번의 운은 실패 9번을 견딘 사람에게만 허락된 보상이었다. 운은 확률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행동의 세계에 존재한다. 응모하는 자, 참여하는 자, 도전하는 자에게만 세상은 기회를 열어준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재능은 많지만 망설이다 사라진 사람들, 생각은 훌륭했으나 행동하지 않아 끝내 잊힌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했던 건 운이 아니라 한 걸음의 용기였다. 삼성이 커나가던 시절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기술이 아니었다. 가만히 있는 두려움이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나는 늘 말했다. 움직이면 100대 1이 10대 1이 된다. 응모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행동은 확률을 줄인다. 움직인다는 건 곧 운의 통로를 여는 일이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책상 위에 전화 한 통, 보내지 못한 이메일 한 줄, 내일로 미룬 결심 하나. 그 속에 이미 기회가 숨어 있다. 작은 행동이 인생의 문을 연다. 이번에는 안 될지도 몰라. 이 말로 시작한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래도 해보자. 이 말로 시작한 사람만이 운의 편에 선다. 나는 나이 들어서야 진정한 운의 법칙을 깨달았다. 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히 준비해 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타이밍의 합이다. 준비 없는 운은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의 운은 인생을 바꾼다. 운이 머무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다. 그들은 늘 시도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좌절보다 배움에 더 오래 머문다. 그들은 세상의 불공평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개선한다. 그 작은 누적이 결국 하늘을 움직인다. 나는 이제 단언한다. 운이란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보상이다. 그리고 준비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는 힘이다. 운과 준비는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준비 없는 운은 사라지고 운 없는 준비는 결국 운을 불러온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시도하든 그 행동 하나가 운의 시작이다. 멈추지 말라. 운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의 손을 잡는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 머문다. 그대가 그 사람이라면 세상은 이미 당신 편이다.